수도권 외곽 나가면 흔히 보이는 그 거대한 감성 베이커리 카페들 있죠? 그거 사실 빵 팔아서 돈 벌려고 차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고소한 빵 냄새를 풍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속세 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설계가 숨어 있거든요. 이야기의 시작은 가업 상속공제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 집안이 대대로 읽어온 소중한 기술과 사업이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때 세금 걱정 없이 계속 운영해봐 라며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죠. 원래는 평생 기술을 갈고 닦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갑작스러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문 닫는 걸 막으려고 만든 거예요. 1997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공제 한도가 딱 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덩치가 커지기 시작해요. 2008년에 30억 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3년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됐거든요. 600억 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도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대물림이 가능한 수준이죠. 나라 입장에서는 고용도 유지하고 기술도 지키라는 좋은 뜻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머리 좋은 자산가들이 틈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새가 뭐였냐고요? 바로 업종입니다. 처음엔 제조업 같은 기술 집약적인 업종만 해줬는데 어느 순간 음식점업, 제과점업 같은 서비스업까지 문턱이 낮아졌거든요. 여기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라는 기막힌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넓은 땅에 카페 하나 차려놓고 10년만 버티면 수백억 원대 땅을 세금 없이 자식에게 넘길 수 있는 마법의 통로가 열린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게 왜 로또보다 나은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 300억 원짜리 땅을 가진 자산가가 있다고 칠게요. 이걸 그냥 상속하면 자녀는 세금으로만 136억 원 정도를 내야 하거든요. 현금 136억 원, 웬만해선 마련하기 힘들죠. 결국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떡하니 대형 빵집을 차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딱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이걸 가업으로 인정해줍니다. 10년 뒤에 자식에게 물려주면 가업 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되면서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136억 원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빵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고 수백억을 깎아주나 하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 면적 100평이 넘는 대형 베이커리가 5배나 급증했거든요. 2014년엔 전국에 27개 뿐이었는데 작년엔 137개까지 늘어났어요. 이 중 상당수가 진짜 빵 맛집이라기보다는 세금 맛집이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빵을 직접 굽지도 않으면서 빵집 간판을 단 곳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든 냉동 생지를 가져와서 데우기만 하거나 아예 완제품 빵을 사다 팔면서 제과점으로 등록한 거죠. 왜냐고요? 그래야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되니까요. 빵 굽는 노하우 컷인형 알바생만 돌리면서 가업이라고 우기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보다가 뒷목을 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주차장 때문인데요. 2020년부터는 주차장 운영업도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었거든요. 대통령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차를 옆으로 세우냐 서서 세우냐 라며 일침을 날렸죠. 500억 원짜리 땅에 주차선만 그려놓고 10년 버티면 세금 안 내고 물려주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어요. 가업의 정의가 너무 넓고 느슨했던 거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대단한 고용 창출이 없어도 일단 업종 코드만 맞고 10년만 버티면 다 해줬거든요.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법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사후 관리 기간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상속받은 뒤에도 10년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했는데 이게 7년으로 다시 5년으로 짧아졌거든요. 즉 부모님이 10년 하고 자식이 딱 5년만 빵 굽는 척하면 그 뒤에는 빵집 때려치우고 땅을 팔아치워도 나라에서 세금을 다시 뺏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정부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업체들을 전수조사해보니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고 나서 60% 이상의 업체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렸대요.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살리라고 혜택을 줬는데 세금만 딱 아끼고 먹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세금이 너무 과해서 가업 승계가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거든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경영권 할증까지 붙으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거든요.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느라 회사 팔고 나면 기술 전수는 누가 하냐라고 어부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대를 이어 기술을 지켜온 중소기업 사장님들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진짜와 가짜를 정교하게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규제 만능주의로 다 막는 게 아니라 꼼수만 핀셋으로 뽑아내겠다는 전략이죠. 그 핀셋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빵 안 굽는 빵집입니다. 앞으로 음식점업 중에서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에서 아예 퇴출됩니다. 우리는 빵 사다 팔아요 하는 곳은 이제 얄짤없다는 뜻이죠. 진짜 제빵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장인들만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들도 이번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제 가업 상속 공제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전문직은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거지 그 사무실 자체가 대물림해야 될 기술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죠. 부동산 임대업은 당연히 제외 대상 1순위고요. 가장 강력한 한방은 토지 공제 축소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 바닥 면적의 최대 7배까지 땅값을 다 깎아줬거든요. 카페는 요만한데 주차장이 태평양만 해도 다 공제를 해줬어요. 이제는 그 범위를 대폭 줄이고 면적당 한도도 정하겠답니다. 땅 투기 목적으로 카페 차리는 꼼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죠. 심의 절차도 엄청 까다로워질 전망이에요. 이제는 납세자가 스스로 우리가 왜 가업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아예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지 보겠다고 했거든요. 이웃 사람들이 봐도 아, 저 집은 진짜 대대로 빵 굽는 장인 집안이지 해야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합니다. 무엇이 가업이고 무엇이 기술인지를 정부가 무자르듯 자를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빵을 직접 굽지는 않지만 아주 독특한 브랜딩과 운영 노하우로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카페는 가업이 아닐까요? 규제가 너무 복잡해지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예요. 또한 가업 인정 기간이 10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 세대가 보통 30년인데 10년 정도 운영한 걸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상식적인 질문이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숙성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번 정책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정당히 사업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에겐 혜택을 주겠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 없이 넘기려는 시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죠. 이건 결국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만약 이런 꼼수들이 계속 방치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전국 요지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빵집과 주차장만 넘쳐났을 겁니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죄다 부동산 상속용 가짜 사업에 묶여버리는 거죠.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엄청난 비효율이자 손실인 셈이에요. 물론 상속세율 자체가 높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진짜 가업을 잇는 기업들에게는 더 큰 확신을 주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그 대형 카페, 이제 좀 다른 시선으로 보이시나요? 정부는 과연 편법 상속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교한 꼼수를 만들어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베이커리 카페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